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무력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 기아차의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예술의 전당이 맨하튼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무력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워싱턴 DC 지법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공동구매 형태로 단체 건강보험 플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 노동부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단체 건강보험 플랜은 기존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보험 커버 범위를 대폭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됨으로써 보험료가 급등해 결국 오바마 케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등 11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질적 중소업체들과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한데 묶어 같은 고용주가 되도록 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안 베이츠 판사는 연방정부가 고용주의 법적 정의를 불합리하게 확대했다며 오바마 케어를 교묘히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환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즉석밥부터 장류 등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하순 한국에서 햇반과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 시장 판매 가격도 평균 5%가량 올랐습니다. CJ 측은 햇반과 만두류 등의 출고가를 6년여 만에 불가피하게 올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차는 훨씬 큽니다. 대상그룹은 4월부터 고추장, 된장, 감치미, 맛소금, 액젓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4년 만에 값을 올리는 고추장과 된장은 각각 7.1%와 6.1%씩 인상됩니다. 오비 맥주도 최근 한국에서 카스, 카프리, 프리미어 오비 등의 출고가를 평균 5.3% 올렸습니다. 롯데제과도 한국에서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을 지난달 초 인상했습니다. 이 중 편의점 전용 아이스크림인 설레임은 무려 20%나 올랐습니다. 한인 가정주부 김모 씨는 최근 마켓 비용이 10 내지 20%가량은 는 것 같다며 한국 식품은 한국에서의 가격 인상 외에도 운송비와 환율 등도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 가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 기아차의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로교통안전국이 충돌에 의하지 않은 화재와 관련해 현대 기아차 차량 약 300만 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결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비영리 소비자단체 자동차 안전센터의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2015년 이후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 2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이번 조사는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로교통안전국의 이번 조사 대상 차량은 2011년에서 2014년식 기아 옵티마, 2011에서 2014년식 소렌토, 현대 소나타와 산타페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은 이와 함께 이들 차량 화재와 관련한 3,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고 100건 이상의 부상과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앤디민 시의원과 우윤구 교육위원, 마이클 비에트리 전 경찰서장 등이 출마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펠팍 민주당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설 후보로 앤디민 시의원과 마이클 비에트리 전 경찰서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위원회 18명 위원이 표결한 결과 민 의원은 13표, 비에트리 전 서장은 12표를 받았습니다. 현재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인 우 위원의 득표는 2표에 그쳤습니다. 올해 40살인 민 의원은 2018년 보궐선거로 당선돼 지난 1월부터 펠팍시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70대인 비에트리는 오랫동안 펠팍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우 의원은 민주당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1일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1월 본선거에서는 시의원 2명을 선출하게 돼 민주당 예비선거 역시 출마자 중 다득표 상위 2명이 당선됩니다. 새로운 예술의 전당이 맨하튼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어제인 월요일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맨하튼에 자리 잡은 새 예술의 전당은 20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완공에는 250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This is something we love in New York City, a place that has it all. The Shed will have it all. Theater, music, dance, film, galleries, performance space, you name it, it will be here. 맨하튼 예술의 전당은 전시장을 포함 극장과 리허설 공간과 각종 공연 등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과 벽을 순식간에 접어서 야외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개관 후 첫 작품으로 미국의 영화음악을 시리즈로 연주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헐리우드를 방문해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뉴저지를 영화 촬영지로 적극 활용토록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헐리우드에서 TV와 영화 산업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뉴저지를 영화 산업 활용 장소로 사용토록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유니버셜, 디즈니, 파라마운트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등 굵직한 영화 산업의 주요 기업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주 내에서의 영화 산업 관련 업종의 세제 혜택안에 서명한 지 1년 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과거 뉴저지에서 유명한 영화들 갓파더, 인디펜던스 데이 등의 촬영이 이루어졌던 것을 상기시키며 헐리우드의 영화 촬영의 장소를 뉴저지로 낙점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무부는 2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2% 줄었다고 1일 밝혔습니다. 1월에 0.7% 증가해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며 블룸버그 전망치를 벗어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매 판매 감소에 대해 겨울 한파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면서도 1분기 미 경제 성장의 역풍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건설 자재는 4.4%, 전자제품과 식료품은 각각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은 북동부 지역에 본격적인 봄 시즌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봄의 전령, 벚꽃이 곳곳에서 만개했습니다. 벚꽃 풍경으로 유명한 워싱턴 DC에서도 연방의사당을 배경으로 벚꽃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햇살을 타고 내린 봄바람에 워싱턴 벚꽃들이 일제히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절정으로 가는 벚꽃 향내에 타이틀 베이신과 내셔널 몰 등에는 꽃 구경을 나온 인파로 붐볐습니다. 국립공원국에 따르면 워싱턴 벚꽃 절정은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달 14일까지 DC에서는 축제가 이어집니다. 타이틀 베이신에서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행사가 열리고 토요일 6일 오후 8시 30분 DC 마리나의 더 와프에서는 불꽃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벚꽃 퍼레이드는 토요일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DC 7번가와 17번가 사이에 컨스티튜션 애베뉴에서 진행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인 고교생이 보이스카우트 최고의 영예인 이글 스카우트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맨하탄 리치스 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현 군입니다. 이 군은 최근 열린 이글 세레머니에서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가족 및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글 스카우트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글 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의 최고 계급으로 단원의 약 3%에게만 자격이 수여됩니다. 이글 스카우트에 선정된 이 군은 올해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2019 세계 보이스카우트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 군은 뛰어난 토론 실력으로 지난 2016년 하버드 대학교 사건 사고입니다. 2016년 퀸즈 지역 공원에서 조깅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샤넬 루이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루이스는 2016년 8월 퀸즈 지역 하워드 비치 공원에서 조깅하던 20대 여성 카리나 베투라노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루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DNA와 루이스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루이스는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주 로디에 있는 주택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타운하우스 4가구가 전소됐습니다. 불은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발생했는데요. 화재는 이 건물 중간 입구에서 발생해 삽시간에 건물 전체에 번졌으며 주민들은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새벽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5살의 소녀를 납치하고 성폭행을 공모한 30대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소녀를 폭행하는 순간 아내는 소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성폭행 공모 혐의로 체포된 부부는 36살의 남편 오스카 베이커와 27살의 스테파니 찰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베이커는 지난달 유니온 카운티에서 15살의 소녀를 납치해 미니밴 안에서 성폭행하고 뉴욕시경에서 일하는 30대 한인 기술직 공무원이 타겟 매장에서 구입한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려다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NYPD에서 무선기기 수리공으로 근무하는 한인 남성 손모 씨는 지난달 30일 정오경 브롱스의 타깃 매장에서 쇼핑 중 자신이 고른 제품들의 기존 구입 가격표를 떼어내고 더 저렴한 제품의 가격표로 교체한 후 계산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보안 요원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됐습니다. 4월 22일 오후 1시 뉴 브런스윅에 위치한 러커스 대학 쿡 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스몰 비즈니스 세미나가 열립니다. 뉴저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미들섹스 카운티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무료 행사로 한인들의 참석이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료 사용법과 $50,000까지 가능한 마이크론 론 등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펠팍에서는 8,644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한 겁니다. 펠팍에서는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해마다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늘었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상인들은 티켓 발부 감소가 펠팍 상권을 찾는 방문자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정 시장은 방문자 감소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소 혼란이 있었던 단속 업무 문제가 근본 이유라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조직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인 여성들을 모집해 원정 성매매를 강요해온 20대 한인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은 보스턴 인근 비벌리에 거주하는 허모 씨와 남모 씨가 인신매매와 매춘알선 돈 세탁, 신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주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와 남 씨는 온라인 구직 광고 등을 통해 뉴욕 등에서 한인 여성들을 모집해 매사추세츠주 살렘에 있는 한 주택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수익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김광우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2부 계속해서 세금 보고에 관련된 내용 포커스인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1부에서 어제죠. 어제 1부에서 우리 회계사님께서 세금 보고 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것을 저도 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3, 4년 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것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혼선이 되는 부분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사실 세법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이거를 네. 피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사실 1970년부터 있었던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있었어요. 네. 금융법입니다. 그래서 네. 관리기관도 IRS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연방 재무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금융법이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쯤인가요? 스위스 비밀은행 정보가 네. 미국 IRS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IRS가 해외에 금융 자산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추적하고 제재하고 벌금 부과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해외 금융 계좌 신고가 IRS가 가장 중점을 두는 그런 신고 규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할 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신고 그러면 금액이 있나요? 예, 뭘 신고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는 규정은 일단 내가 미국을 제외해서 한국을 포함 해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가 있는데 그 금융계좌의 금액을 다 합쳤더니 1년에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그러니까 네. 10,000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이제 그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선을 하는 것이 네. 계좌당 10,000불인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계좌당 10,000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ABC라는 3개의 계좌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계좌에 예를 들어서 5,000불, 5,000불, 3,000불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각 계좌당은 10,000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꽤 있을 것 5,000, 같은데. 5,000, 네, 맞습니다. 네. 3,000 다 합치니까 10,000불이 넘어가잖아요. 13,000불. 그러면 그 ABC 3개의 계좌를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금융 자산을 합쳤을 때 내가 10,000달러가 넘은 적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못 했어요. 예. 몰라서. 그럼 어떻게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많죠. 사실 많아요? 페카라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 네. 간의 조약인데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이런 협정이 체결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네. 전에, 한 2년 전에. 그래서 한국의 금융 정보가 네. 한국에 있는 국세청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IRS로 전산화 처리가 돼서 그 금융 정보가 이게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해외 금융 계좌가 있는데 신고를 네.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네. 이제 세무감사로 이어지고 그랬을 때 이 벌금이 네. 뭐 어마어마하게 한 금융재산의 50%까지 벌금을 아. 부과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의도적으로 내가 신고를 피했다. 그러니까 네. 의도적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네. 이제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보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민권을 받았을 때도 혹시 그 점에 걸려서 또 시민권을 못 받는 분이 계신다고도 들었는데. 예, 뭐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 그게 네.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네.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그 신청 서류에 네. 당신은 모든 세법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라고 거기 테스트모니한 네.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필연히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거기서 네. 이자도 발생하고 네. 배당소득도 발생하고 또 임대소득이 모여져서 금융자산이 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세금 누락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 보고 의무를 다 했다라고 네. 거기에 신청 서류에 쓰기가 상당한 법적인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은 먼저 이걸 털고 그다음에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신중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
금융 계좌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일단 일반 계좌는 체킹 어카운트는 네. 그냥 1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다 주시면 네. 되고, 보험 계좌는 그 해약 해지 환급금 서류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내가 12월 30일자로 해약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미국으로 치면 이제 캐시 밸류라고 하는데 네. 이 증명서를 가져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펀드 이런 투자 자산들은 네. 연말 잔고 12월 31일자 잔고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네. 그 밖에 뭐 이자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 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서류,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것도. 네, 준비할 게 회계사님과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꼭 회계사님과 좀 세밀히 네. 상담을 하시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 질문으로도 5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우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